썰희의 대만 중국어 102번째 에피소드. 중국에서 흔하지만 대만에서 쓰면 신뢰되거나 오해받아서 피해야 하는 중국어 단어 1편. 안녕하세요. 썰희 차이니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어민 강사 썰희와 함께 대만 중국어와 중화권 문화를 배워봅시다. 똑같은 중화권이지만 대만에서 쓰는 중국어와 중국에서 쓰는普通话가 이렇게 다를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흔하게 쓰고 있는 일부분 중국어 단어, 호칭과 표현들이 대만에서 그대로 쓰면 오히려 신뢰되거나 오해받거나 상대방이 쉽게 불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이와 같은 중국에서 흔하지만 대만에서 피해야 하는 단어들을 알아봅시다. 이번 에피소드는 저의 신규 과정 혼자 가도 당당한 생존 대만 중국어의 오디오 버전 샘플 강의입니다. 혼자 가도 당당한 생존 대만 중국어 과정은 필수적인 생존 대만 중국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대만 문화의 해석까지 등 30개 넘는 동영상 강의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썰희chinese.com/survival survival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방송에 나오는 중국어 예문은 쇼노트를 통해 공유할 테니 공부하실 때 잘 활용하세요. 大家好，我是雪姬老师，欢迎大家收听我的节目。今天要讲的内容对于中高程度的中文学习者来说还蛮重要的，特别是那些学过中国普通话的人。这集节目内容绝对可以让你们在跟台湾人沟通的时候更如鱼得水。如果你们喜欢这集内容，想学习更多与台湾人沟通时必备的日常生活用语，欢迎到 썰희chinese.com/survival survival 参考基础台湾华语速成课程。现在报名还能享受早鸟优惠价哦。为了让中文初学者也能轻松学习，我会以韩文进行这集节目。那我们就开始吧。첫 번째 대만에서 피해야 하는 중국어 단어는 따마입니다. 따마. 따마는 아주마 혹은 결혼한 중년 여성의 뜻인데요. 이 따마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참 많이 쓰는데 대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중국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이 단어는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 이 아주마들 앞에서는 절대 쓰지 않나요? 안 그러면 되게 신뢰될 수도 있어요. 이 단어는
허칭도 아니고요. 존칭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대체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대만에서 아주마라고 할 때 따마 대신 따신, 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이 따신라는 단어는 대만인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따신은 따마하고 다르게 비하하는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따신은 존칭이 아닙니다. 허칭일 수도 있는데요. 허칭으로 쓸 때 숙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의 아내의 뜻입니다. 만약에 존칭으로 쓰고 싶으면 타이타이 혹은 小姐 타이타이 혹은 小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타이는 결혼한 여성의 뜻인데요. 그래서 상대방 결혼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해 주세요.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小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小姐는 원래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의 뜻인데 대만에서 모르는 여성한테 존칭으로 小姐 위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여성한테 小姐라고 하시면 안전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 대만에서 피해야 하는 중국어 단어는 꾸냥입니다. 꾸냥의 뜻은 젊은 여성의 뜻인데요. 이 단어는 고유어예요. 이 단어는 지금이라도 중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옛날 말입니다. 싸그게 많이 나오지만 현대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호칭입니다. 그럼 대만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 꾸냥 말고 역시 小姐 쓰시면 됩니다. 小姐 젊은 여성한테 小姐 이라고 부르시면 안전적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亲爱的 이 亲爱的는 사실 애칭인데요. 한국어의 자기야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亲爱的 이 단어는 중국에서 하고 대만에서의 사용 방법은 조금 다른데 중국에서는 잘 모르는 여성에게 부르기도 하고 친한 친구끼리 쓰는 애칭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잘 모르는 여성에게 왜 亲爱的 왜 자기야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면 더 친근감 느낄 수 있어서요. 하지만 이것은 비격식적인 호칭입니다. 대만에서도 자기야 쓰기는 한데 하지만 주요 커플끼리 아니면 부부끼리만 쓰는 애칭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만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친한 친구끼리는 그 친구한테 쓰는 애칭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씨를
뺀 친구의 이름으로 애칭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 전지현. 전지현의 중국어 이름은 全智贤입니다. 애칭으로 쓰려면 그 全시 빼고 성시 빼고 智贤 이렇게 부르면 애칭이 되는 거예요. 전지현하고 친하면 全智贤 말고 小姐 말고 智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거는 대만에서 흔하게 애칭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는 여성에게 존칭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역시 존칭을 쓰려면 小姐 대만에서는 小姐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네 번째 대만에서 피해야 하는 중국어 단어는 小哥 혹은 중국에서兒化音 많이 붙여서 小哥儿 小哥 혹은 小哥는 청년 남자 혹은 총각의 뜻인데요. 보통 젊은 남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지만 대만에서 小哥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많이 쓰고 있고요. 대만인들이 이 小哥라는 단어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小哥를 익숙하지 않은 대만 남자한테 小哥로 혹은 小哥로 부르면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당황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 남자가 이해 못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잘 못 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젊은 남성한테 어떻게 부를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小哥 말고요. 先生 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세요. 先生의 뜻은 영어의 Mr처럼 상대방 높이는 존칭입니다. 한국어 중에 선생님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말고요. 상대방 높이는 선생님의 뜻입니다. 先生 만약에 이 남자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학생한테 同学 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同学 하지만 同学는 존칭이 아니고요. 그냥 호칭입니다. 존칭을 쓰려면 성인 남성한테 무조건 先生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시면 안전적인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 대만에서 피해야 하는 중국어 단어는 服务员 服务员입니다. 이 단어는 중국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에 있는 식당에 가면 혹은 중국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면 거의 다 服务员으로 서비스 하신 분을 부르는 거예요. 중국에서의 服务员은 영어의 waiter 혹은 waitress 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중국에서 服务员을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만에서의 服务员는 호칭도 아니고요. 존칭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쓰기는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통칭으로 사용합니다. 단순히 서비스업 종사자의 직업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만에 있는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가서 서비스해 주신 분한테 服务员들어 부르면 느낌이 이렇습니다. 저기 알바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사람이에요? 고객님이 이렇게 불러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이 服务员 정말로 흔하게 쓰고 있지만 대만에서 쓰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대만에서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요? 일단 대만에서의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 이라는 말 쓰고 싶으면 服务生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服务员는 웨이터, 웨이트리스의 뜻이 말고요. 서비스업 종사자의 뜻인데 식당에서 혹은 레스토랑 음식점에서 서빙하신 분은 服务生입니다. 하지만 服务生는 단순히 직업 이름이에요. 존칭이 아닙니다. 존칭을 쓰려면 여성한테 小姐 남성 종업원한테 先生 이라는 존칭을 쓰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여성에게 小姐 남성에게 先生 이런 존칭을 쓰시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학습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시면 더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페이스북 등 여러분 즐겨 쓰는 SNS 채널에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제 뉴스레터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팟캐스트 업데이트 소식부터 대만 문화, 대만 여행, 대만 중국어 학습 정보까지 학습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뉴스레터에 담았습니다. 솔희 차이니스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무료로 많이 구독해 주세요. 중국에서 흔하지만 대만에서 쓰면 신뢰되거나 오해받아서 피해야 하는 중국어 단어 아직은 5개 더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테니 놓치지 마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것을 solhichinese.com에서 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팟캐스트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도 만나요.我知道大家每天都有忙不完的事，真的非常感谢大家在百忙中抽空收听我的节目。别忘了订阅频道，才能及时收到节目更新的消息。那我们下集节目中再见喽，拜拜。